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릴 때 반드시 생각나는 의록 중에 하나가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죠. 고상한 언어는 아닙니다만 아주 그 깊은 울림을 주는 그야말로 카리스마 있는 워딩입니다. 자, 그 후에도요, 여러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처럼 어떤 업적을 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들 그 아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실적을 실제로 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5년 단임 대통령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전 보거든요. 문재인처럼 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의 어떤 그 효력을 업적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촌놈처럼 아껴 써야 되고요. 집권 초에 뭔가 지금 많은 포석을 해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어떤 지지율 상황에서도 이런 것을 흔들리지 않고 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지금은 그야말로 그칠 게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1%라도 밀고 나간다. 윤 대통령의 일본 결단 아무도 못 말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결단을 내릴 때요. 대통령실 비서실에서는 다들 이렇게 만류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요. 이거 상당히 이제 정치적 부담이 크다. 다른 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조금 더 상황을 봐가면서 총선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각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도 못 말렸다고 합니다. 워낙 의지가 확고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진짜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후임자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욕먹어도 다 안고 간다. 윤 대통령 일 문제 대국민 설득 나선다. 그야말로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면전은요.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전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한 번은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는 또다시 보수가 무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동안 많은 어떤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이념을 동반한 전쟁에서 보수가 화끈하게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 한 10년 뭐 노무현 이후를 이렇게 보더라도 보수가 했던 것은 계속 싸움을 이제 피하는 걸 했고요. 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한번 이렇게 공격을 해보면은 저들이 엄청난 저항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수가 이기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들 종북 세력들이 어떤 이념을 등에 업고요. 도발해 올 때 그걸 그냥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야말로 구국의 결단을 하고 있다. 국가 정상화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뭐 간첩도 안 잡다가 지금 뭐 대규모 간첩단 검거 소식 들리죠. 민노총을 지금 백기투항 시키게 만들었죠. 뭐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자유우파적 가치, 애국 보수적 가치를 국정에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이것만 해도요, 정권 교체의 효과는 그 100%, 120% 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할 일 하겠다. 대통령 뭐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야, 이건 뭐 그야말로 5년 단임 대통령이 펼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초강경 드라이버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소의 뿔, 뭐 강골, 기질, 뭐 탱크 이런 말을 합니다만 딱 적합한 그야말로 딱 들어맞는 그런 워딩들이 아닙니까?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설령 이쯤 되면요 소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요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정권 교체 때문에 할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준 우파들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겪어보니까 이거 뭐 박정희 대통령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굳이 윤 대통령이 이런 포지션을 잡아주고 이런 노선을 걸어준다 그러면요. 다른 대안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냥 몰빵해도 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요. 황교안이 대통령 돼도 이만큼 못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선명한 우파 스탠스 잡지 못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여론에 휘둘린다니까. 그 밖에 뭐 누가 있습니까? 자유우파를 등에 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누가 있나요? 김문수 정도 있겠군요. 김문수와도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요,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고, 검사 출신으로서 걸어왔던 길이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쉽게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탱크 아닙니까? 그렇지만 논란이 커지면 다 이렇게 접어버렸다고요. 논란을 극복하면서까지 싸우지는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하려고 했지만 뭐 이렇게 여론이 나쁘고 지지율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시끄럽게 되거나 뭐 외곽에서 그냥 좌파들이 촛불 집회 열고 이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걸 걷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탱크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이 기사를 조금 알아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강제징용 배상 발표에 대해 대국민 설득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 보이지만요. 사실 이것은 다릅니다. 미래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 결단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대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나라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욕먹더라도 하겠다. 이것이 바로 국정 운영의 철학인데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셈법과 지지율 등을 따지는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특유의 추진력을 보여준 만큼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지 이제 주목된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요. 참모들은 다들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시기상조다. 총선에서 이기고 난 뒤에 정치적 지형을 튼튼히 만들고 난 뒤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인데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셈법, 정치공학 따위는 윤 대통령에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공학 따지는 정치를 하는 대표적 인물이 이준석이죠. 금당 세계로 가는 것도 결국 그 정치공학적 판단입니다. 근데 그걸로도 물론 훌륭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잘만 하면은. 정말 정교한 판단과 어떤 그 기획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그 정치공학으로 정확히 그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정치공학을 뛰어넘는 진짜 큰 정치는 그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 스타일대로 뚝심 그 자체로 원칙을 갖고 국민만 바라보고 역사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진짜 슈퍼 정치인들, 영웅의 모습들이죠. 영웅들은 이런 꼼꼼한 어떤 이런 세세한 계산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전부 참모급이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가 직접 그런 것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뭐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따지고 뭐 유불리 따지고 이렇게 하면요. 큰 그릇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벌써. 그거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는 참모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죠. 자, 아무튼요,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육성으로 국민에게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 당일에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 때 발언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지만요, 양국의 외교부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 윤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언급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이도훈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소신 있는 원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무회의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국민에게 이번 합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과 일본 정부의 사과 수준 등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상당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충분히 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에 직접 참여 없이 우리 기업의 출연만으로 피해 배상을 실시하되 양국 재계 단체가
기금을 마련해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등의 우회로를 지금 선택했죠. 이것은요, 윤 대통령의 아이디어 이전에 과거 문희상이가 국회의장 때 내놓은 안이기도 합니다. 그때 지금 좌파들 야당에서는 아무도 비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실현은 안 됐지만 그게 벌써 나왔던 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저들이 이 맹공격을 하고 있죠. 엄청난 어떤 마치 이제 친일파인 양, 매국노인 양 이렇게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건 달리 말하면 자기 진영에 있던 문희상 같은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억지로 까는 거죠. 억까라 그러죠. 억까. 그리고 이전에 벌써요. 김대중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관계가 수천 년인데 불편했던 한 50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묵살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일본 프렌들리, 일본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대통령이 그 김대중입니다. 그들은 또 김대중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안 해요. 요만큼도 안 합니다. 단지 보수가 이런 걸 하면 무조건은 뭐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죠. 그냥 정치 노름입니다. 그냥. 때문에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 설득력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다. 탱크 그 자체가 지금 필요하고 윤 대통령도 이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설득하고 해명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겠죠. 자, 아무튼요,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거 전체적인 정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파들, 외국 보수들은 이거 일본에 대해서 책임 물으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벌써 수없이 많은 사과, 사죄, 성명 발표했고, 그리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이제 적용하는 기준대로 배상도 할 것 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전후에 사과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것을 우파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뭐 했던 끝난 일을 갖고 계속해서 뭐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옹졸한 소인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력도 지금 많이 올라와 가지고요. 일본과 거의 뭐 1대1 대결에서는 거의 맞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체 국력에서는 우리가 앞선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계속해서 100년 전 일을 갖고요. 계속해서 친일파가 어떻고 뭐 반일이 어떻고 노제편이 어떻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제편 그것만 해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요번 슬램덩크 그 영화 보셨죠? 얼마나 열광적으로 봅니까? 그야말로 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 슬램덩크 그 영화 일본에서 나온 영화인데요. 원작이 이제 만화 아닙니까? 일본 만화. 그거를 주로 접했던 세대들이 좌파 세대라고 하는 40대들이거든요. 40대가 열광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노조회폰 자체도요. 다분히 선동이고요. 정치적인 어떤 이용 목적으로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좀 조작해 나간, 왜곡해 나간, 선동해 나간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말이죠. 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한동안 외국 나들이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외국 여행을 자제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지금 많이 풀렸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간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뭐 가깝기도 하지만 일본 관광객의 80%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인이래요. 가는 곳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런 시대적 변화 상황을 잘 이해하신다면 꿀릴 게 없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지원군이 생겼는데요. 그야말로 천군만마입니다. 지금의 10대, 20대들, 2대남, 1대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친일본 성향입니다. 전부. 일본 프렌들리예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돌려보면은 그 윗세대와 달리 30대도 비교적 중립적으로 좋은데요. 그 20대, 10대들은 일본을 아주 좋아해요. 일본 싫다는 사람이 열에 1.5명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 윗세대 50대, 60대보다도 훨씬 일본 프렌들리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론적으로도요, 얼마든지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조금 논란이 있다 해서요, 이번 중재안을 거둬들일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고수할 필요가 있고요. 끝내야 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김에 정말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대중은 과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그냥 획기적인 그런 어떤 좋은 관계로 만들었었죠. 사실 일본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그 대립각을 세운 게 문재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요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이.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한 어떤 그런 자세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노무현도 나쁘지 않았어요. 유독 나빴던 게 김영삼이하고 이 문재인이죠. 특히나 문재인이 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이런 모든 정치적 어떤 협잡의 대상이 된 거죠. 저들이 그냥 일본 이슈를 갖고 이 반일 이슈를 갖고 정치에 그대로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생각은 많이 변했습니다. 독도 이슈에 있어서는 근데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 반일 이슈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이 독도 문제가 컸어요. 일본이 언제부턴가 독도 영유권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나오면서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반일 감정을 심어줬는데요. 독도 이슈만큼은 여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증용공이라든가 위안부에 있어서는요, 우파의 관점이 맞습니다. 100%. 근데 독도 이슈에 있어서는 여기는 좌우가 없이 하나된 자세로 국익을 위해서 그냥 대항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제7광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스가 지금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 최대의 가스 매장일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이게 말이죠. 전체적인 그 구역을 보게 되면은 일본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훨씬 유리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선제적으로 제7광구를 우리 이제 영토, 우리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언을 했지만 국제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일본이 훨씬 유리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정말 엄청난 어떤 가스가 묻혀 있다 그러면요. 자칫하면 우리는 그냥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일본과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거기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엄청난 매장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이제 파봐야 되겠지만 유력한 어떤 그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은 세계 최대 이제 가스 매장이 이제 러시아에 뭐 이건 이제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어떤 잠재력이 거기 숨어 있으니만큼 우리와 일본 이런 양국 간의 그 관계는요. 독도라든가 이런 어떤 한일 과거사 문제 이런 걸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처럼 이런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일이 한 번쯤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제가 뭐 이렇게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좌파 진영에서도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이걸 교묘하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들 이번에 완전 끝장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일본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어요. 뭐 그 밖에 지금 기사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해도 충분히 뭐 우리 나름의 공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박정희 대통령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저는 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